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흑인 예술가는 누구일까요? 정답은 바로 바로 장 미셸 바스키아입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블랙 리브스 매터 흑인 인권 운동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미국 경찰의 강경 체포로 인해 흑인 용의자들이 사망하는 사건들이 있었고, 이를 통해 과도하게 흑인에게만 차별적으로 대하는 경찰 권력의 민낯이 드러났죠. 이에 전 세계에서 인종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것의 뜻을 모아 블랙 리브스 매터라는 구호를 내걸고 정치, 스포츠, 연예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과 함께 다시금 주목받는 예술가가 있는데요. 그의 이름이 바로 장 미셸 바스키아입니다. 1985년 키스 헤링의 작업실 벽면에 그려져 있던 바스키아의 작품 디페이스먼트가 대중에게 공개됩니다. 이 그림은 1983년 25살의 젊은 흑인 예술가 마이클 스튜어드가 뉴욕 지하철에 불법으로 그래피티 작업을 하던 도중 경찰의 과잉 진압에 의해 사망한 사건 이후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이전까지 절대적인 권력이었던 경찰 공권력에 대한 저항의 시초인 것이죠. 이 그림이 공개되고 수많은 흑인들은 자신들이 받고 있는 차별에 대해 활발히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바로 이 그림이 인종차별에 대한 영감을 주는 그림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그림을 그린 장 미셸 바스키아는 어떤 화가일까요? 2017년 5월 18일 미국 뉴욕 소더비 경매에서 바스키아의 1982년작 회화 무제가 치열한 가격 경쟁 끝에 1억 1,050만 달러, 한화로 약 1,248억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언론은요, 이것은 미술품 경매 사상 역대 6번째로 높은 가격이고, 또 앤디 워홀을 넘어선 미국 작가로서는 가장 높은 낙찰가라고 발표했습니다. 바스키아는요, 명실상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흑인 현대 미술가가 되었습니다. 바스키아의 그림은 그가 활발히 활동할 때와 그의 죽음 이후에도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데이빗 보위, 제이지, 조니 뎁, 마돈나 등은 그의 그림을 사랑한 대표적인 유명 인사들이죠. 특히 데이빗 보위는 영화 바스키아에 앤디 워홀 역으로 출연할 정도로 그를 굉장히 사랑했다고 합니다. 제이지는 자신의 2013년 앨범 중 피카소 베이비라는 곡에서 바스키아를 언급하고 그와 같은 자신의 처지를 풍자했습니다. 그의 그림의 트레이드 마크인 바스키아 크라운은 상업 미술에도 활발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스키아 크라운은 티셔츠, 모자 등에 많이 프린팅되고 있고요. 또 바스키아라는 이름은 처음 들을지 몰라도 사진을 보면 이게 바로 바스키아 크라운이구나 하면서 알게 될 정도로 바스키아 크라운은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의 그림은 경매에 나올 때마다 굉장히 비싼 값에 팔리는데요. 그는 명실상부 세계에서 가장 비싼 흑인 화가입니다. 사실 바스키아 이전에는 흑인 화가가 유명한 일들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화가는 유명해지고 또 그의 그림은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가 유명해질 수 있었던 이유의 첫 번째는 바로 앤디 워홀입니다. 8, 90년대 미국의 흑인 화가는 없었습니다. 노예 해방 운동을 통하여 법적으로 흑인들의 인권이 보장되었고, 또 사회적 약속으로 인종차별은 금지되었죠. 겉으로는 모두가 평등한 세상 같았지만 이미 뿌리 박혀서 보이지 않는 정신은 여전히 백인과 흑인을 구분하고 차별했습니다. 세계대전이 끝나고 상류층의 특권이 되어버린 미술계에서는 이것이 더욱 심했습니다. 그들은 흑인 화가라는 개념 자체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시대에서 바스키아는 어떻게 유명해질 수 있었을까요? 당시 미국 미술계의 아이콘은 바로 앤디 워홀이었습니다. 그는 미술, 영화, 광고 분야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 위대한 작가 앤디 워홀이 장 미셸 바스키아라는 흑인 화가를 대중에게 소개합니다. 앤디 워홀은 바스키아의 그림을 구매하고 전시를 열어주고 또한 협업을 합니다. 대중은 앤디 워홀이 주목한 흑인 화가 바스키아를 맹신하게 됩니다. 그의 그림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던 간에 가격은 천정부지로 비싸집니다. 화랑들은 서로 앞다투어 바스키아의 전시회를 열어주고 비엔날레에서는 출품을 권유합니다. 이렇게 뜨고 있는 화가를 미디어가 가만히 놔둘 리가 없죠. 바스키아를 표지 모델로 삼고 TV에서는 바스키아에 대한 다큐가 방영되었습니다. 순식간에 장 미셸 바스키아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흑인 화가가 되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요, 앤디 워홀이 젊고 어린 화가 장 미셸 바스키아를 통해서 대중들의 관심을 받기 위한 퍼포먼스라고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앤디 워홀은 항상 파격으로 대중들을 놀라게 하곤 했습니다. 유명해져라, 그러면 네가 똥을 싸도 사람들이 열광할 것이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앤디 워홀은 자신의 유명세를 통하여 그동안 사람들이 주목하지 못한 아름다움을 대중들에게 보이고 이것이 미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아무도 가치를 알아차리지 못하던 어린 흑인 화가가 혹시 유명한 앤디 워홀이 싸고 잘 포장한 똥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가진 이들도 존재했습니다. 네, 장 미셸 바스키아가 유명해질 수 있었던 데에는 앤디 워홀의 영향이 가장 컸습니다. 하지만 그의 작품이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면 앤디 워홀조차도 바스키아의 그림에 관심을 갖지 않았겠죠. 그의 작품은 회화라는 독특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회화가 독특하다고? 당시의 미술 예술계는 캔버스를 벗어난 상태였어요. 마르셀 디샹을 중심으로 레디메이드 열풍이 불면서 그것이 이제 미국으로도 전해졌고 더 이상은 붓과 물감, 캔버스를 통한 회화가 주류 미술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회화 작가가 등장한 것이죠. 네, 이 회화 작가는 정통 회화와 현대 미술에 각각 한 발씩 담그고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네, 바스키아는 붓, 물감, 그리고 캔버스라는 정통적인 도구와 원시적인 색채를 통하여 그래피티나 팝아트에서 보여주는 추상화적인 심벌을 그립니다. 그리고 그림에는 철학적 시구들이 그려집니다. 분명히 본 것 같긴 한데 새롭게 느껴지는 바스키아의 그림들에 많은 이들은 감명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바스키아를 검은 피카소라고 부르며 찬사를 보냅니다. 네, 이처럼 회화라는 것은 바스키아를 유명하게 해주는 두 번째 요소가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바스키아가 더 많이 유명해질 수 있었던 때에는요, 하위 문화라는 또 다른 키워드가 있습니다. 당시에 미국은 하위 문화가 가장 꽃피었던 시기입니다. 하위 문화는 기존 질서의 정당성과 주류 문화의 가치를 의심하는 새롭고 이질적인 문화입니다. 더 이상 전체주의적 생각들은 청년들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청년들은 자신의 자아 발견을 중요시하는 반동적인 문화 부흥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들은 격식을 차리기보다는 자신이 입고 싶은 대로 입는 스트릿 패션을 발전시키기도 하고 굳이 거처를 정해놓고 살지 않는 히피 문화를 나쁜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기 시작했죠. 네, 이 문화의 주체들은요, 사회적 약자인 흑인, 청년, 그리고 여자들이었습니다. 바스키아는 하위 문화 그 자체였습니다. 그의 피부색은 검었고 나이는 굉장히 어렸죠. 그의 그림에는 인종차별, 사회적 비판, 흑인 영웅들이 등장합니다. 이 반항적인 그림은 하위 문화를 완전히 표현했던 것이죠. 그는 하위 문화 그 자체였고, 네, 하위 문화에 열광하던 당시 미국인들에게는 가장 알맞은 화가였습니다. 바스키아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유명한 화가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상황도 바스키아의 상황과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주류 세력들로 자리 잡고 있는 기존 세력들에 대한 반발들, 사회에서 차별받고 있는 비주류인 청년들, 흑인들, 여자들, 이런 사람들이 또 자신들의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장 미셸 바스키아가 그랬던 것들처럼 예술에는 분명히 이 사회를 풍자하고 또한 나타내는 그런 그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